전자레인지 찔 거예요. 네, 시간이 딱 됐어요. 네. 이게 양배추 당근 3분찜입니다. 와, 되게 깨끗하고 담백하고 리치하면서 너무 편안한 맛입니다. 오늘 레시피도 되게 매력적이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알게 된 레시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레시피입니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잘 먹고 있어요. 바로 양배추 당근 3분찜입니다. 완성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또 따로 보관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양배추와 당근이 이 소스와 함께 버무려져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아침 식사할 때 이걸 꺼내 가지고 플레이트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워줘요. 약간 따뜻하게.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덧뿌리고 옆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달걀이나 아보카도 같은 것들 또는 제로베이커리에서 나온 치아바타나 모닝빵 이렇게 살짝 구워서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든든하고 되게 기분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이것들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에리님 버전으로 조금 더 한식 버전으로 만든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사실 겉에 농약이 있다라는 어떤 논란 때문에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란이 많던데 제가 조금 찾아보면서 지금 내린 결론은 다 떼서 채 썰어서 씻을 필요 없고 식초나 베이킹소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먹는 부분은 농약이 닿기가 쉽지 않대요. 농약을 쓴다고 해도 여기는 농약이 닿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안쪽에 생기는 부분이라서 농약 닿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겉에 한두 장만 빼놓고 그냥 물에 담가서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담겨주고 그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그 정도면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들은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겉에 있는 잎 한두 장 정도만 그냥 밖에 사람 손이 닿는 부분만 잎을 떼주고요. 여기를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심지만 잘라줄게요, 여기. 이게 지금 600g이거든요. 오늘 양배추 300g 쓸 거니까 얘를 절반으로 쓰겠습니다. 처음에 몇 번만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그리고 그냥 물에 담궈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에서 녹아날 성분이 있다면 그냥 물에 녹여서 흘려보낼 거예요. 이렇게 5분 정도만 놔두겠습니다. 당근이 100g이 필요합니다. 이게 딱 100g이에요. 제가 오늘 두 버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두 개를 다 쓰자. 이건 옥소에서 나온 채칼인데 사실 당근 큰 게 있으면 이걸로 쪽쪽 썰면 채 써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썰면 문제가 뭐냐면 손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에 남아요. 거길 썰지 못해서 좀 버리게 되거나 얘들을 따로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4월부터 샌드위치 클럽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 샌드위치를 제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햄, 치즈, 르꼬라 레시피로 만든 샌드위치와 당근 라페 샌드위치 이 두 종류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당근 라페를 우리가 한 몇십 명이 먹을 만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다가 채 써는데 되게 좋은 기계를 찾았습니다. 이건 쿠팡에서 산 건데요. 당근을 우리가 진짜 너무 조금 할 때 그때는 몰라도 이렇게 여러 개 할 때는 전 이게 진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기계 오늘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저번에 보여드렸던 라페 만드시는 분들 있죠. 라페 만들 때 지금 이거 기계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당근 채 써는 것 때문에 다 하기 싫어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이런 채 써는 기계 써가지고 금방 해요. 긴 당근이 있으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썰어요. 그리고 넣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빠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벗겨주고 얘만 씻으면 돼요. 네. 그냥 이거 빨리 설거지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이 당근 관리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날 종류가 다양해서 또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도 채 썰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라페 만들 때 쓰는 채 써는 걸로 했는데요. 조금 더 굵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는 김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라페도 같이 하고 싶다면 저는 이 기계 한 8, 9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한번 사서 계속 쓰면 될 것 같아. 특히 저는 라페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까 물에 담갔던 양배추는 살짝만 이렇게 헹궈줄게요. 네. 자, 양배추 채 썰어줄 겁니다. 근데 그냥 저 어렵게 안 할 거고 저처럼 요리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 하나 잡고 그냥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한 0.5cm. 더 얇게 썰어도 되는데 이건 개인 식감에 대한 취향에 따라 다르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더 얇게 썰어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정석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찜기에다가 물 넣으시고요. 자, 물이 끓었습니다. 그리고 당근 채 썬 거 이렇게 3분 동안 찔 겁니다. 자, 저희가 그 사이에 또 쉽게 하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다른 버전은 그냥 여기다가 다 넣고 전자레인지에 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찌면 됩니다. 다이소 같은 데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뚜껑 팔거든요. 덮어주고 저는 6분에서 8분 사이 쪄요. 8분까지 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6분까지 쪄주고 한번 보고 나서 판단할 거예요. 목적은 그 당근과 양배추의 숨이 충분히 죽어서 각자의 어떤 식감에 대한 취향에 맞게 그 정도까지 익으면 충분합니다. 네, 시간이 딱 됐어요. 네. 여기서 각자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지금 저는 식감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취향에 맞게 조금 더 쪄도 돼요. 한 30초만 더 찔게요. 전 여기서 조금 더 물러지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거 하나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전 얘를 한 김 식혀둘 겁니다. 닥터 라이블리님 인터뷰 때 양배추는 5분 찌라고 하시던데 3분 쪄도 상관없어요? 근데 라이블리 스무디는 스무디잖아요. 그러니까 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식감이 더 물러줘야지 더 좋은데 얘는 음식이잖아요. 먹는, 씹는. 그래서 5분까지 찌면 조금 많이 무르긴 해요. 그래서 찜기로 찔 때는 저는 3분에서 4분 사이. 넘기면 너무 물러지고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한 6, 8분 사이. 그 일본식 샐러드 아세요? 돈가스에 나오는 거? 돈가스에 나오는 양배추 샐러드. 생으로 먹는 거는 좀 별로인가요? 그 양배추에 있는 성분들이 이게 사실 쪄질 때 갈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더 유익한 성분으로 바뀌어요. 비타민 U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사실 그대로 생으로 먹었을 때는 몸이 소화하기 좀 더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건강만 봤을 때는 양배추는 라이블리쌤이 말해준 대로 3에서 5분 이상 찌는 거. 근데 너무 많이 찌면 또 그게 다 파괴가 돼서 딱 그 정도가 맞다고 봐요. 자, 보시죠. 이게 전자레인지 찐 거. 사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바쁘니까 이렇게 찜기 쓰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그냥 얘들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찜기에 찐 거.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찐 거. 전자레인지 찐 게 좀 더 속까지 더 이렇게 오래 더 익어 있어요. 어쩌면 얘를 더 쪘으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입맛 예민하신 분한테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 입에서는 이건 차이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레시피 2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서양 버전, 하나는 동양 버전. 동양 버전은 액젓,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들깨가루가 필요한데 저는 들깨가루보다 햄프시드를 더 많이 먹거든요. 저는 햄프시드 쓸 거예요. 2대 2대 2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간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보수적으로 1에서 1.5큰술만 넣고 그 다음에 맞추자. 다시 맞춘 거고요. 그리고 들기름. 일단 1큰술 하고 저는 1.5큰술만 할게요. 여기다 혹시나 이제 각자 조금 맛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알로스 같은 거 1큰술. 안 넣으시는 분들은 뭐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끝이고 이번엔 바로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서양 버전. 얘는 홀그램 머스터드 1큰술, 레몬즙 0.5큰술, 화이트 발사믹 식초 1.5큰술, 소금 0.7에서 0.8티스푼. 소금은 한 0.7티스푼 정도예요. 한 티스푼이 보통 한 4, 5g 정도니까 한 2, 3g 사이 정도 넣어보시고 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2큰술, 알로스 1큰술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4g 정도. 레몬즙 0.5큰술, 0.5. 홀그램 머스타드 1.5. 또 신맛도 너무 많으면 깰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넣었다가 각자 입맛에 맞게 가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이트 발사믹. 이거 없으면 애플 사이더 비네거 괜찮은데 이렇게 화이트 발사믹 식초를 넣으면 좀 더 맛있어요. 이것도 1.5큰술.
올리브유 2큰술. 마지막으로 알로스 균형 잡아주고 이것도 1큰술. 끝났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는 사실 얘를 물기를 한번 빼주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는 물기가 안 빠지니까 한번 물기를 빼주고 소스를 섞어야지 비율이 맞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게 양배추 당근 3분찜입니다. 웨스턴 버전. 조금 더 부드러운 당근 라페를 먹는 것 같아요. 당근 라페는 되게 자기 주장이 강했으면 얘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맞네요. 좀 부드럽고 따뜻한, 좀 더 포근한 느낌이 있죠. 지금 동양 버전. 확실히 한국 사람인가 봐요. 어떤데요? 표현해봐요. 약간 입에 싹 감기는 맛? 감칠맛이 확실히. 그러니까 얘는 좀 상큼하고 약간 신선한 느낌이면 얘는 진짜 구수하고 약간 따뜻한. 약간 매일 진짜 밥 반찬으로 먹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이게 한 끼 식사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신림동 가면 거기 순대타운 있는 거 아세요? 들어만 봤어요. 들어봤어요? 거기 순대집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순대 볶음 같은 거 많이 파는데 인터넷에서도 보시면 다양한 셰프님들께서 백순대 볶음 레시피 올려주셨는데 저는 한 번 해보고 나니까 다시 못하겠더라고. 너무 복잡해. 재료가 너무 많아. 재료 제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백순대 볶음 레시피를 하나 만들면 순대, 양파, 대파, 당근, 마늘, 양배추, 깻잎, 청양고추, 들기름, 식용유, 설탕, 소금, 들깨가루, 후추, 깨소금, 초고추장, 간마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먹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동양 버전 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찜기 안 있었죠? 그대로. 그러니까 만들 거 쓰면 사실 저는 얘를 한 김 식혀놓은 상태에서 바로 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제가 최근에 찾았습니다. 올거홀푸드에서 꽤 괜찮은 성분의 순대를 만들었어요. 병천식 순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거홀푸드에서 나왔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양배추, 돼지고기, 당면, 선지, 찐 찹쌀, 대파, 양파, 돼지 지방, 여기 조미식품이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조미료스러운 것 같아요. 들깨가루, 마늘, 정제소금, 후춧가루. 순대로서는 가장 깔끔한 버전인 것 같아요. 물론 조미료가 들어있지만 뭐 없으면 뭐 만들어 드시지. 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먹어야죠. 광고 아니고 저도 오랜만에 찾았어요. 옛날에 제가 찾을 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냉동 상태 기준으로는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 돌리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이미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해동해 놓은 순대 그대로 순대 300g입니다. 병천에서 300g을 쪄줄 거예요.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려도 괜찮습니다. 몇 분짜요? 얘도 3분 정도요. 살짝 쪄주면 끝나요. 자, 얘를 아까 거기다가 넣고 버무려서 먹어도 괜찮아요. 아까 소스를 조금 더 넣어도 되고 각자 입맛에 맞게 그냥 그 비율대로 다 같이 소스 버무려서 먹어도 괜찮다. 괜찮죠? 그런데 더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볶는 거야. 살짝만. 또는 이렇게 우삼겹 그런 거 있죠. 얘들만 먼저 한번 기름을 볶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볶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 볶아주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고기랑 채소가 친하게 지내려면 버터가 필요하지. 올리브유도 넣고 버터도 넣어요? 네. 왜냐면 일단 이렇게 넣고 살짝 볶을 거거든. 진짜 딱 한번 섞일 만큼만 볶아주고 이거 버터까지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구워 먹는 것보다 또 쪄서 먹는 게 건강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워서 살짝 맛만 내는 거예요. 근데 채소를 확실히 얘를 처음부터 생으로 당근이랑 양배추를 익히려면 꽤 많이 볶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건강 더 챙기시는 분들 또는 어떤 치유식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기엔 부담스러운데 또 너무 밍밍한 거 막 먹기 싫잖아요. 그럼 이렇게 쪄는 거를 우리가 또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버터가 녹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질 때까지만 한 2분도 안 돼요.
끝. 여기서 각자 먹어보고 나서 간 좀 필요하면 다 먹을 때 뿌리면 되고 끝이야. 근데 제가 지금 직감적으로 무조건 여기서 들기름이 더 필요해요. 자, 여기 혹시 들깨가루 있다면 또는 햄프시드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뿌려줄 겁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 후추 있죠? 이렇게 양배추 당근으로 만든 백순대볶음 완성입니다. 좀 비주얼이 좀 독특하긴 한데요. 이렇게 순대랑 같이 당근이랑. 와. 와, 진짜 맛있는데? 일단 가장 매력적인 건 식감. 그 양배추와 당근이 적절하게 딱 부드러우면서 나삭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순대가 가지고 있는 또 약간 쫀득함? 얘랑 같이 있어서 되게 식감이 엄청 재밌는 느낌이 들고 액젓이나 여기 있는 들기름? 아까 버터까지 해서 그 순대랑 각자 가지고 있는 감칠맛들이 되게 너무 잘 어울려요. 솔직히 말하면 조미료를 되게 많이 넣은 음식 같은 느낌. 물론 순대에 조미료가 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순대 자체가 엄청 조미료가 강한 음식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와, 그래서 되게 깨끗하고 담백하고 리치하면서 너무 편안한 맛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백순대처럼 처음부터 야채를 오랫동안 구운 게 아니라서 그만큼의 감칠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담백하고 자극적인 맛 없이 원래 양배추와 어떤 당근의 맛, 걔들을 되게 잘 느낄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좀 진짜 깨끗한 백순대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는 자주 먹고 싶은 맛. 되게 편안한데 와, 이 정도 감칠맛이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의 어떤 매력입니다. 깻잎만 좀 추가하면 맞아. 뭔가 그 순대볶음의 맛은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깻잎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까 볶을 때 살짝 같이 숨 죽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순대 하나로 요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사이드에서. 맞죠? 만들고 나서 수업은 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웨스턴 버전이든 이스턴 버전이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는 거야. 한 일주일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 곁들여서 먹거나 아까처럼 요리에 응용해서 먹거나. 양배추와 당근이 가진 각각의 어떤 영양소도 우리가 살짝 찌는 걸 통해서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생채소보다는 이렇게 적절하게 쪄서 맛있게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께서 혹시나 당근을 안 좋아했다면, 양배추를 안 좋아했다면 그건 양배추와 당근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있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진짜 해보시고 나면 애들이 이거 코 박고 먹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먹을 때 이렇게 있으면 한 끼 먹고 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절반을 먹어요. 그냥 계속 먹게 됩니다. 매력적인 게 당근이랑 양배추가 또 가격이 저렴한 채소니까 식사하실 때 좀 부담이 된다면 이런 것들 많이 해두시고 대신에 올리브오일 같은 거 조금 더 또 에너지 밀도 높은 것들로 같이 보완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과하지 않게 먹으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 할 수 있을 겁니다. 드셔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밥하는 겸 최애 겸했습니다. 고맙습니다.